자, 그러면 12장부마다 각각의 주요 경열들이 있는데요. 이 경열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태음 폐경락입니다. 수라는 것은 손을 의미하는 거고, 태음이라는 것은 그 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역의 기혈을 조절하는 장부, 폐경이라는 겁니다. 수태음 폐경은 손 앞부분에서 이 폐라는, 우리 저번에 경락 유지 배웠었죠. 기어 중추로부터 해서 대장에 락하고, 그 다음에 폐, 자기 자신에 속하고 기관지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뻗어나오는 것.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수태음 폐경인데, 그 중에 경혈이 존재하는 것들은 여기 있죠. 중부, 운문, 천부, 협회, 척태, 공체, 열결, 경거, 태연, 토상, 이렇게 해서 11개의 혈이 존재합니다. 이 11개의 경혈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기혈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혈이 끝나는 종절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락이 서로 다른 경락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연결되는 경혈을 우리는 락혈이라고 했고, 폐경에서 대장과 연결되는 락혈이 이제 열결이죠. 이런 정도는 1순위로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나머지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존재하는 경혈 중에 5개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인 경혈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오행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개의 경혈 중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물론 증상에 따라서 다 골고루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임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경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혈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씩 좀 암기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집중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알게 되는 거니까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세요. 보시면서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 한번 집중해보고, 이런 습관 편하게 한번 즐기시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수양명 대장경. 수양명 대장경이 이제 폐경락의 순행이 끝난 다음에 폐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폐경락이 주행을 합니다. 순서는 여기 상향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팔을 이렇게 놓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림상 이렇게 표현하지만 기의 흐름을 이해할 때는 산을 이렇게 하늘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락은 음경이면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대장경락은 양경이니까 이렇게 하강을 하면서 어디로요? 양경은 다 얼굴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양에서 끝납니다. 이렇게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그래서 상향부터 영양까지 20개의 혈이 있는데, 이 중에 임상에서 중요하게 쓰는 혈들은 일단 이 오행혈, 아까 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행혈이 각 존재합니다. 오행혈은 이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발끝부터 무릎까지 다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있는지는 뒤에서 또 역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혈, 모혈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이 유혈과 모혈은 그 해당 장부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 장부의 문제가 잘 드러나기도 하고, 장부에 문제가 있을 때 따라서 그런 유혈과 모혈을 우리가 직접 자극을 해줘야 장부에 바로 기혈이 들어가고 조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무로 말하면 이 유혈, 모혈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오행혈은 이 나무의 뿌리에서 에너지가 올라오면서 줄기와 가지를 뻗치겠죠. 그러면 줄기는 하나지만 가지는 수십, 수백, 수천 가닥이잖아요. 거기에서 열매가 열리고 나뭇잎이 생기고 그 나무의 실질적인 에너지들이 다 응집되잖아요. 그런 경혈들이 바로 이 오행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줄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줄기도 중요한데, 줄기는 두툼하니 뿌리에서 여기까지 오고 가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의 건강을 다스리려면 뿌리가 처음에 튼튼해야 되겠고, 그리고 가지가 튼튼해야 되겠죠. 이런 관점으로 오행혈과 유혈모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경묘유경, 발에서 양령 개념의 구간을 위라는 장부가 기혈을 조절해주는 통로. 그래서 조경묘 유경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장경락에서 이제 바톤 이어왔죠. 영양에서 코를 주하고 눈 승구로 와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두에서 또 역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두 번째 발가락 여태에서 끝나면서 45개의 경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경락을 보면 얼굴에 두 줄기의 경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얼굴의 모든 질환에는 위경락이 아주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목 전경부 앞쪽이죠. 목 앞이 뭐 이상하다, 침 삼키는 게 힘들다, 목이 자꾸 간질간질하다, 목이 잘 붓는다, 목 앞쪽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도 위경락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가슴 전부, 복부, 그 다음에 하지 전면부, 발등 쪽도 위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 어떤 기능 문제, 증상이 있을 때는 역시 위경락을 1순위로 우리가 검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역시 위경락에서 뿌리에 해당하는 혈, 유혈, 모혈이 있죠. 위유, 그 다음에 중환. 그리고 가지에 해당하는 오행혈 있습니다. 이것도 실은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암기는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임상에서 편하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족태음 비경입니다. 위경락과 표류관계인 족태음 비경은 위가 끝나는 발끝에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음백이라는 혈부터 시작하죠. 엄지발 안쪽에서부터 음백, 태백, 공손, 상부에서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이것이 하지 전면 내축으로 쭉 타고 올라오죠. 올라와서 역시 가슴 쪽으로 올라와서 겨드랑이 쪽까지 갔다가 다시 얘가 겨드랑이와 장골릉 중간쯤에 대포라니에서 끝납니다. 여기에 대한 나무 뿌리와 같은 혈, 유혈, 모혈은 비유와 장문이죠. 그래서 비유를 눌러보고 장문을 눌러봤을 때 뭔가 경결이 있다. 다른 데보다 유독히 아통이 있다. 그러면 비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인체 신호죠. 그리고 이 오형혈이 있습니다. 비장 나무의 가지와 같은 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장의 문제는 이러한 경혈을 다스리면 많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수송신경, 비장의 이제 대포에서 끝나면 심장 경락인 극천으로 주입을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쭉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다섯 번째 손가락 내측 안쪽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도합 9개의 경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천, 청령, 소회에서 쭉 9개의 경혈. 이것도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9개의 혈을 다 실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증상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혈을 뽑아서 쓰는 것이고, 그 중에 중요한 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 뿌리와 같은 유혈, 모혈. 그 에너지가 끝까지 올라가서 그 나무의 결과물이 드러나는 오행혈.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혈들은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위치부터 해서 혈성까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신장이 끝나는 표류관계 소장 경락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쭉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경로가 소택에서부터 팔, 후면 쪽, 그리고 측면 쪽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어깨를 오고 가고 하죠. 그래서 어깨의 모든 문제는 소장 경락이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쭉 올라와서 모든 양경은
이 대추를 반드시 들어갔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목전경부로 해서 기에 청구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19개 혈이고 주혈 중에 유혈은 소장류, 골반 쪽에 있죠. 모혈, 관음, 배꼽에서 내치 정도에 있죠. 이런 혈들을 뒤에 또 하나씩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광경락과 연결돼서 내려오는 것이죠. 소장경락이 이렇게 내려왔으니 또 방광경락이 눈, 내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뒤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통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명에서부터 여기 5번째 발가락 지음까지 끝나게 됩니다. 방광경락을 보게 되면 동맥선상에서 옆으로 한치 5분 떨어져서 방광일선, 그리고 여기서 한치 5분 떨어져서 방광이선, 그러니까 정중심에서 1.5, 1.5, 그러니까 여기에 방광경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 방광일선은 오장육부의 기혈이 드나드는 아주 중요한 관문입니다. 유출입처, 드나드는 중요한 관문이에요. 따라서 이 유혈이 막히면 그 장부의 기혈순환이 잘 안 되고 또 이 문이 고장이 나면 나쁜 병의 기운도 잘 드나들게 되는 겁니다. 원기, 그러니까 그 장부의 에너지도 잘 빠져나오고 나쁜 기운도 잘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특정 장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해당하는 요 유혈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자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자세가 틀어지면 어때요? 이 문이 찌그러지겠죠. 그러면 특정 문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곳으로 병사의 기운이 드나들고 내 몸속에 있는 중요한 기운이 빠져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 장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정 장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 유혈을 검사하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부생략 이게 척추죠. 척추를 반드시 검사해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혈들도 우리가 쭉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표류관계인 신장 경락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용천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쇄골 바로 아래 수부라는 혈에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또는 유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수부라고도 표현하는데 K27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역시 신장 경락은 그림상으로 이렇게 간단하지만 경락 유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생식기를 휘감아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척추력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술로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복잡한 노선이 있잖아요. 단순히 이런 경혈이 있는 이 경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경락의 유주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셔야 된다는 것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장 경락에서 중요한 혈, 유혈, 모혈, 그리고 이렇게 고행혈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부에서 끝나면 이것이 이제 가슴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요 유두 옆에 천지라는 혈이 있습니다. 심포경락에 기시혈로 연결돼서 이렇게 음경이니까 쭉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세 번째 손가락 중쯤에서 딱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심장도 경혈이 9개, 심장을 싸고 있는 심포도 경혈이 9개, 동맥, 인맥,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경혈의 숫자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심장은 우리가 하나의 임금과 같다, 군주지간이다 해서 제일 위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에서 제일 위에가 뭐예요? 하늘이죠. 그 하늘은 이 구궁이다 해서 또는 구천이다 이렇게 구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혈도 9개의 혈로 이렇게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심포에 대한
주혈은 이제 유혈, 보름류, 모혈은 단중이 되겠고요. 오행혈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표리관계의 삼초경락이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관충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죠. 내려와서 이 사주공, 눈썹을 보면 눈썹 끝이 대나무 잎처럼 그리고 끝에는 실처럼 가늘잖아요. 그래서 실사자, 대나무 죽자 그 끝을 만져봤더니 구멍이 끼지네요. 그래서 사주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주공에서 딱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어떤 기능 약화나 증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삼초경락을 다스리는 거죠. 어디로 가죠? 옆면으로 가죠. 귀를 막 돌고 있죠. 그래서 귀의 문제나 측면의 문제나 눈 외자, 눈 안쪽이죠. 소장과 방광은 이 눈 내자, 이 안쪽으로 가지만 삼초는 이 외자로 가죠. 이렇게 밖으로 가죠. 그 눈 바깥쪽이 뭐 아프다, 충혈된다 하면 우리가 삼초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으로도 가고 어깨로도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노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초경락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담경락이 이제 이어가는 거죠. 담경락에 이 동자료 눈에서 보면 이게 도톰한 뼈가 있습니다. 뼈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약간 우묵 들어간 듯한 느낌인데 그게 이제 바로 동자료거든요. 이 동자료에서부터 머리의 측면 그리고 귀 다시 미간 쪽으로 왔다가 또 한 바퀴 이렇게 돌죠.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담경락과 위경락이 얼굴에 가장 많이 분포된 경락 중에 하나로서 얼굴의 모든 질환 시 이 두 경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죠. 일단 여기 적혀 있으니까 보면 주혈은 담유 그리고 모혈인 1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행혈이 또 이렇게 존재합니다. 담경락은 이제 다리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뭔가 옆구리에서 보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앞과 뒤에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중정지관 역할을 이제 담당한다 얘기했잖아요. 그 중정이라는 것이 몸과 마음의 중심도 잡아주는 게 또 담경락이에요. 그럼 몸과 마음의 기능이 확실히 뭔가 불균형이 생긴 게 뭐냐면 대표적인 중풍이죠. 중풍기라는 게 담을 쓰는 것이고 심리적 불안에서도 담경락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의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자꾸 기우는 증상에서도 담경락을 쓰는 것이고 담경락은 이제 임상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 경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류관계의 이제 간경락이죠. 담경락이 이제 끝나는 곳에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태돈이라는 혈을 가지고 쭉 이렇게 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시 생식기를 돌고 돌아서 쭉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기문이라는 혈에서 딱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문에서 끝나고 그리고 이제 12경락으로 오면 폐경락 중부로 다시 연결돼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중간에는 이제 동맥과 인맥이 계속 돌고 돌면서 이 12경락의 흐름을 또 조절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간경락의 주혈은 이제 유혈, 간유, 모혈, 기문 그리고 오행혈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한번 훑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런 그림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하루에 왕창 보고 또 오랫동안 안 보고 그러면 내 것이 안 되는데 오늘 몰라도 그냥 꾸준히 보고 또 내일 또 꾸준히 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면 이게 내 것이 된다고 합니다. 뇌가 그렇대요.